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호텔 총지배인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된 다음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책을 2권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책을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책팔이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판매한 적도 있고 또 이번에는 미준 멤버십에 대한 홍보를 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있어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저보다는 연배가 아래인 젊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인생의 선배로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성공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 직업들 중에서 월급이 굉장히 높은, 따라서 수입이 높은 직업들은요,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나 굉장히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직업들이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조합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의 보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대는 한 6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수없이 많은 연마와 기술 습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의사라는 직업은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직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죠.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행복해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절로 성공과 행복, 돈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킹 알파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미준 유튜브 채널 말고 또 멤버십을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 역시도 한 명의 가장으로서 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양가의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려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 유튜브 채널 하나만 가지고 이런 모든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 역시도 유튜브 방송 올리고 그냥 쉬고 싶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저희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심지어는 15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미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미준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유튜브 분들,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보고 비난하는 목소리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2020년 6월 처음으로 미준 채널을 개설할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향후 15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하면서 미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요. 함께 성공적이고 행복한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책도 쓰면 또 홍보할 거고요. 또 열심히 미준 유튜브 채널 말고도 미준 올인원 멤버십 열심히 운영하면서 또 가끔씩 홍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요, 조금 더 열심히 미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b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2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일단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2번째 특징인데요. 비교적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를 제외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26, 애플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1.44%, 아마존이 마이너스 1.21, 그리고 테슬라는 2.8%나 떨어지면서 안타깝게도 마켓플레스는 좋았으나 대형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나타냈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제 S&P 500은 0.095% 거의 횡보를 했는데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스닥을 보시면 0.3% 정도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고요. 하지만 러셀 2000이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하루 동안 주가가 1.7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슬슬 마켓플레이스가 넓어지면서 중소형주들이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형국이 어제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러셀 2000은요, 몇 개월 전에도 상승 추세를 잠깐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대형주들을 떠나서 소형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과연 이번에는 그 주장이 맞아 떨어질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이제는 소형주들이 달릴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IWM이고요. 두 번째는 VTWO, 세 번째 VTWG, 네 번째 VTWV, 마지막으로 TNA, 이렇게 5가지의 ETF를 잠깐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요 IWM 그리고 VTWO가 가장 기본적인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 2000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는 제외를 하고요, 1001등부터 3000등까지 따라서 중소형주가 모여놓은 이런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ETF는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보시면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IWM은 0.19%로 다소 높은 반면 VTWO는 0.1%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AUM에는 규모의 차이가 있죠. AUM이라는 것은요, Asset Under Management입니다. 따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커다란 게 IWM이다.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VTWG, 네 번째 VTWV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ETF VTWO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러셀 2000을 구성하는 2000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요, 크게 성장주 성격이 있는 주식 그리고 가치주의 성격을 지닌 주식으로 양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VTWG 같은 경우는 G가 그로스의 약자거든요. 따라서 성장주만 여기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 VTWV의 V는 가치주, 밸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치주는 요 네 번째 ETF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TNA는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리스크가 조금 높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배의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따라서 러셀 2000 지수가 10% 상승하면 3배 상승한다. 반면 10% 하락하면 30%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높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1년간 5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현재 IWM이 5.38%, VTW가 5.51% 비슷하죠. 하지만 세 번째 VTWG, 따라서 러셀 2000 종목들 중에서 성장주만 모아서 만든 ETF는요, 10%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가치주로 이루어진 ETF 같은 경우는 0.6%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TNA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향후에 이제 러셀 2000이 달리기 시작하면 TNA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러셀 2000이 동반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러셀 2000, 즉 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나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성장이 좋을 것이다, 성장주의 수익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VTWG를, 아니다, 앞으로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가 좋은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신다면 VTWV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인바이테가 보이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91.79%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0.02달러였는데 이제는 0.04달러로 1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바이테는 사실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갬블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암 역시도 29.3%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암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요, 조금 이따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3AI 9.52% 올라갔고요. 네 번째로 크리스퍼가 플러스 9.18, 에디타스 플러스 9.13,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8.18, 솔라 엣지 플러스 7.12, 블룸에너지 플러스 6.85, 조비 에비에이션 플러스 6.41, 펠로톤 플러스 5.71, ARKB가 플러스 5.69, 차지포인트 5.58%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가장 도드라진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주가의 흐름 중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요, 청정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 엣지가 7.12% 올라갔고요. 블룸에너지 역시 6.85% 상승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죠. 거기에 뭐 차지포인트라든지 플러그 파워의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에 청정에너지 관련된 주식이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요, 지난주에 인페이즈 에너지의 어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어닝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드디어 반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호를 안겨줬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청정에너지 주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서비스 나우가 3.15% 떨어졌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2.81, 그랩 마이너스 2.62, 몽고디비 마이너스 2.58, 우버 마이너스 2.5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2.44,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39, ASML 마이너스 2.15,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2.13, 리비안 마이너스 2.10, TSMC가 1.95%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다행히 어제는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보다 많았고요. 가장 위를 보시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올라갔습니다. 4.42%나 급등하면서 이제 한 달 수익률이 무려 115%를 넘어서고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가장 좋은 팔란티어 역시도 2.75%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소파이가 플러스 2.46, 나비타스 플러스 1.64, 인피니언 플러스 0.58, 엔비디아 플러스 0.16, 온세미 플러스 0.15, 아마존 마이너스 1.2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26, TSMC 마이너스 1.99, 우버 마이너스 2.52,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2.8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어제도 4.42%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간 주가 상승률은 무려 753%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가 9월 달에 SMCI를 미준 탑5에 포함시키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 전에 6월 달에 SMCI가 한번 미준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7개월 전, 7, 8개월 전이죠. 2023년 6월 말에 제가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컨텐츠를 통해서 퀀트 전문가 스티븐 크레스와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스티븐 크레스는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을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미준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죠. 그런데 그때 6월 말에 미준 채널에 나와서 스티븐 크레스가요, 가장 좋은 인공지능 수혜주 2개를 추천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두 번째가 세일즈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추천됐을 때 그때 주가가 한 215, 216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그때 만약에 스티븐 크레스의 추천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3배 반 정도 올라간 셈이죠. 따라서 오늘은요, 스티븐 크레스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알파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킹알파에는 수많은 유료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멤버십의 숫자만 수십 개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시킹알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2가지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대부분께서 이미 가입하신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스티븐 크레스가 운영하는 알파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픽 깜짝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89에 1년 구독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시킹알파 내부자잖아요. 이번 세일이 끝나고 나면요, 정가를 $199에서 무려 $449로 상승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알파픽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알파픽이 필요하신 투자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싶은 투자자. 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제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을 새로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도 이 알파픽의 멤버로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섹터를 아우르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요, 시장을 이기고 싶은 투자자. 세 번째, 투자 종목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유의 한계를 느껴서 추천 주식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자. 마지막으로 추천 주식 위주로 투자하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요, 투자 논리와 매매 결정 과정을 이해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이 매매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알파픽에서는 그냥 추천 주식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식이 선정된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투자자한테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알파픽에서 추천되는 모든 주식은요, 퀀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퀀트 시스템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따라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이 좋지 않은 종목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추천 주식이 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성격의 주식 추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알파픽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 크레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주식 리서치, 퀀트 분석 30년 경력자고요. 두 번째로 모간 스탠리에서 퀀트 트레이딩 데스크 책임자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킹 알파 퀀트 시스템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알파픽 프로그램의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날 알파픽 서비스가 개시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은 무려 105.60%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러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32.84%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을 3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 알파픽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알파픽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의 수는 30개입니다. 물론 그동안 추천된 주식의 수는 30개가 넘는데요, 배제된 종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30개 종목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탑3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까지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처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추천된 날은 2022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80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 30개의 추천 보유 종목 중에 4개의 종목이 20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30개 종목 중에 21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따라서 석세스 레이시 무려 70%를 넘어간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월가의 최고 전문가들도 70%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알파픽의 석세스 레이트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픽의 활용 방법을 잠깐 언급드리면요, 일단 알파픽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30개의 추천 종목 중에요, 강력 매수를 받은 5개 종목을 선정해서 임의로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달 1일 그리고 15일 날 추가적으로 추천되는 2개의 종목을 추천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투자 보고서의 논리에 동의를 하신다면 해당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종목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뜨게 되면요, 수시로 뜹니다. 이렇게 수시로 매도 리포트가 뜨면 바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2월 15일 목요일 날 세일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하시면 $89에 1년 구독이 가능하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일 종료 이후에는 가격이 $449로 인상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알파픽에 대한 홍보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는 2023년부터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을 인공지능 열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엄청난 화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슈퍼 마이크로의 시대도 끝나고 새로운 주식 하나가 뜨고 있는데요. 바로 암입니다. 암이 최근에 일주일 만에 100% 가까이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엄청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제2의 엔비디아에 대한 사냥이 옵션 거래자들을 급등하는 암의 주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열풍이 이어지면서 월요일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주가가 거의 2배로 오른 암홀딩즈에 대한 베팅에 뛰어들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홀딩즈의 주가는요, 지난 수요일 이후에 인공지능 기능을 위한 칩 설계 기술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더 나은 분기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에 무려 80%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칩 디자이너인 암홀딩즈의 옵션 거래에 불이 붙었고요. 지난 세 섹션 동안, 즉 3일의 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49만 건의 옵션 계약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적 발표 전 한 달 동안의 옵션 일거래 평균량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따라서 엄청난 많은 물량이 지금 옵션 거래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스퀘어나 파이낸셜 그룹의 파생 상품 전략 공동 책임자 크리스 머피의 의견에 따르면요, 옵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투자자들이 제2의 엔비디아를 찾고 있는 뜻이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주가가 수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서칭하고 있는데 암이 딱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옵션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월요일 오후 2시 15분, 어제죠. 어제 60만 건의 암 계약이 거래됐다. 이게 이제 옵션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날 거래량은 무려 81만 6천 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까 49만 건도 평소보다 10배 넘는 건데 81만 6천 건이면 평소보다 거의 20배 가까운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월요일 거래에서 암 주가가 148.97달러로 29.3%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콜옵션의 상황을 보면요, 금요일까지 185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주가에 대한 콜옵션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콜옵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암의 주가가 적어도 금요일까지 185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월요일 날은 암의 풋 옵션도 바빴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콜 옵션 말고 풋 옵션,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암의 기술은요, AI 작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AI 전용 칩을 보완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왜냐면요, GPU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CPU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CPU는 이 암이 만들고 있는 아키텍처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컴퓨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면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중앙 처리 장치도 계속해서 많이 팔려나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에 좀 올려놨는데요. 암의 공매도 현황입니다. 자, 여기 숏 인트레스라고 나와 있는 게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나와 있는 건데요. 무려 9.62%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공매도율이 높은 종목이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현재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스퀴즈가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암의 기존 유동성은 부분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여전히 대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암은요, 전체 주식 중에서 10% 정도만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90%는 지금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락업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요는 넘쳐나는데 팔릴 수 있는 주식의 개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거죠. 향후 180일의 주요 락업 기간이 만료되면요, 얼마나 많은 주식이 시장에 진입하고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암 회사 내부자의 주식 판매를 금지하는 IPO 락업 기간은요, 3월 12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엄청난 양의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면 그 얘기는요, 3월 12일까지는 주가가 더 달릴 수도 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한 달간 암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마켓의 브레스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과거 1년 이상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들이 조금씩 퍼포먼스가 약화되고 이제는 중소형주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런 대형주, 소형주가 아니라 가치주 대 성장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성장주가요,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가치주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좀 진단을 해보고요. 향후의 전망까지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이렇게 저렴했던 적은 지난 30년 이상 없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 팀에 따르면요. 1991년 1월 이후에 성장주가 가치주를 보통 2대1의 비율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통계가 집계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1991년부터 지금이면 33년이죠. 과거 33년의 역사의 통계를 봤더니 보통 20년 이상은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수익이 더 좋았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이 더 월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장주의 수익이 가치주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보통 과거도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요, 성장주가 최소 33년 동안의 성과 중에 가장 큰 폭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이 수익률 차이가 해도 해도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 100이 있잖아요. 이 100이 기준입니다.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가치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과거 33년 동안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거의 45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성장주를 100으로 봤을 때 가치주의 성장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인내하고 있는 가치 투자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제프리즈의 미국 상품 관리 수석 부사장인 앤드류 그린바움에 따르면요, 성장 지수에 포함된 기업 대비 가치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 수정 비율에서 유망한 신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난달 말에 러셀 1000 성장 지수 RLG에 속한 기업들과 그리고 반면 러셀 1000 중에 가치 지수 RLV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 수정 차이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가치 지수에 유일하게 반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요, 가치주의 어닝의 전망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파란색이 성장주의 어닝 전망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가치주의 어닝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파란색이 아직까지는 빨간색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 얘기는요, 어닝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를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성장주는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가치주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갭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어닝의 전망치도 점점 더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게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요, 성장주 수익에 대한 월가의 기대가 마침내 정점에 달했다. 왜냐하면 여기 꺾였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하락하면서 오히려 가치주에 대한 기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기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연준 금리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죠. 아직까지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성장주에는 어려운 환경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는 것은요, 성장주들의 미래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만약에 미국의 연준에서요, 금리를 하락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 기업들의 미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매크로의 상황은요,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에 유리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앞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해진다면,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성장이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는 가치주가 빛을 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요,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기준금리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성장주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버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버의 주가가요, 어제 2.52%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좋지 않은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거든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발렌타인데이에 파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에서는요, 이번에 우버 그리고 리프트의 운전자들이 급여 감소, 운전자 안전 그리고 비활성화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에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시카고, 보스턴, 피닉스, 애틀랜타, 밴쿠버, 이렇게 총 20개의 도시에 있는 운전자들이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가장 바쁜 날 중에 하나인 발렌타인데이에 하루 종일 모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라이버 쉐어링 드라이버 연합은요, 우버의 그린라이트 허브, 우버의 본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옹호 단체는요, 운전자들의 라이드 헤일링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금 하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들어서 이 우버 드라이버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요, 운전자들은 선불 요금의 도입 그리고 높은 운전자 공급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비난하면서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버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버 앱에 들어가서 목적지를 설정하면요, 바로 요금이 뜹니다. 그러면 그 요금에 동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차를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에 살고 있는 제가 런던의 공항에 간다, 히스로 공항에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설정하면요, 예를 들어서 $100가 떴다. 그럼 이제 $100를 내고 갈 의향이 있으면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히스로 공항에 간다,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운전자 탭에는요, 어떻게 뜨냐면 예를 들어서 $75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우버가 가져가는 거고요, $75는 운전자가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운전자들은요, 제가 얼마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자기들이 $75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운전자들이 이 방식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량 공유업체는요, 최근 저임금, 고용 안정성 부족, 급여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의 문제로 인해서 집중적인 규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랬죠. 이 부분은 그냥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최근에 리프트 같은 경우는 우버의 경쟁 기업이죠, 더 많은 승차 투명성을 제공하고 라이더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요, 대기 중인 차량에 대해서 수동 수락 기능을 허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 손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익성이 높거나 편리한 요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우버 드라이버 앱에 20개 이상의 새로운 개선 사항을 발표했고요, 운전자들이 고객의 서비스 기록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프로파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운전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뉴스는요, 우버 그리고 우버의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우버의 경영진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버와 운전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그 윈윈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가면 갈수록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이 경영진한테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드라이버들과 우버가 윈윈하는 관계가 구축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떠한 대처를 경영진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동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애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1등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AWS가 클라우드 시장의 1등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애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아마존의 AWS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여전히 클라우드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빠르게 그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5년 전에는 AWS의 절반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대 경쟁사 AWS의 약 4분의 3 규모에 달한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니고 있는 최근의 모멘텀 중 하나는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이 회사의 재무 책임자인 에이미 후드는요, 1월 30일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애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률 중 6포인트는요, AI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분기에는 3포인트였기 때문에 2배 정도 증가한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애저의 총 매출은 해당 분기 12월 분기에서 30% 지난해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6%포인트가 지금 이 AI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AI가 없었다면 24%밖에 성장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AI 덕분에 30%를 찍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참고로 AWS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전년 동기 1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애저의 상승 추세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고객이 애저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픈 AI의 챗GPT 챗봇과 텍스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4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애저의 성장률이 이렇게 30%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티아 나델라 CEO는요,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현재는 5만 3천 곳의 애저 AI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AI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5만 3천 개면 엄청나게 빠르게 고객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투자 회사인 알티미터 캐피탈의 파트너 자민 볼의 의견에 따르면요, 일부 기업들이 AI를 둘러싼 흥분 그리고 오픈 AI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WS가 아닌 애저를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그러면 애저 이러한 느낌이 지금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부분에서는 AWS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마존도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애저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수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22년 670억 달러에서 성장한 83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애저가 포함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은 2016년에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약 27%를 담당했었는데요. 불과 몇 년 지난 2023년에는 전체 영업이익의 46%를 지금 애저가 담당하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동력은 애저가 확실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룹 총 마진은요, 2016년에는 4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2%가 최근 분기에는요, 무려 72%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따라서 성장률뿐만 아니라 마진 역시도 엄청나게 향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는 상업용 오피스, 링크인, 다이나믹 365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등 상업용 부문과 애저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72%보다 더 좋은 마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CFO 에이미 후드가 얘기했는데요. 전력이라든지 냉각, 데이터 센터 설계,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개선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효율성이 추가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안겨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요, 계속해서 아마존 AWS의 뒤를 쫓아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마진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가 배당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메타의 주가 역시도 급등을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메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 배당을 발표하지 않을까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른 테크 기업들의 배당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주당 0.5달러의 배당을 시작한 이후 골드만삭스는요, 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배당금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전략가 데이빗 코슨이 등장하고요.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S&P 500을 이루고 있는 500대 기업의 DPS는요, 디비던 퍼 시어의 약자입니다. 한 주당 주는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배당금의 성장률 전망치를요, 원래는 4%였는데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은 5%로 유지를 했고요.
따라서 500대 기업이 주는 배당금을 다 합쳤을 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6% 정도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5%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논리가 깔려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하향식 관점에서 봤을 때, 따라서 탑다운으로 봤을 때 2023년 하반기에 S&P 500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EPS가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도 모두 5%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의 EPS가 5% 정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배당금 역시도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상향식 관점입니다. 바텀업이거든요. 자, 바텀업이라는 것은 개별 종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특히 메타가 배당 개시를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S&P 500 전체의 DPS를요. 1% 가까이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요. 2024년에 10% 정도 배당금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트의 의견에 따르면요. 다른 대기업들도 배당을 시작한다면 총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종업계에 비해서 배당 개시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의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구글과 아마존이요. 10%의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로 배당을 시작하게 되면요. 2024년 S&P 500의 DPS는요. 최대 1.32달러까지 그렇게 되면 배당률이 1.8%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뭐냐면요. 이 기업들이 만드는 순이익이 있잖아요. 이 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를 활용을 해서 배당을 주는가,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구글하고 아마존은요, 워낙 순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 순이익에서 10%만 활용해서 배당을 줘도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골드만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최대 S&P 500 종목을 대상으로요. 각각 10%의 배당 성향으로 가상의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순이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0%만 이용을 해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요. 한 주당 배당금이 70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 배당률이 0.46%.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의 배당 성향이라면 거의 배당률이요 1% 가까이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조만간 알파벳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뉴스가 덜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존도 괜찮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 순이익의 10%만 활용을 해서 배당금을 남아주게 되면요. 한 주당 배당금이 40센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배당률이 0.23%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 성향을 10%가 아니라 20%, 30%, 40%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배당률은 현저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를 지급하게 되면 배당률이 0.15, 셀즈포스는 0.34고요. 어도비는 0.29, AMD는 0.23, 넷플릭스가 0.3, 서비스나우 0.16, 마지막에 우버 같은 경우는요. 전체 순이익의 10%를 활용해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한 주당 배당금은 10센트고요. 그렇게 되면 가상 배당률은 0.14%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버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있는 주주 업데이트에서 우버의 경영진이 배당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당 성향이 10%라면 배당률은 0.14%고요. 전체 만들어지는 순이익 중에 20%를 가지고 배당을 지급한다면 배당률이 0.2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중 방송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녹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편집 시간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너무 길어서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분량을 조금 조절하고 방송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